울산 연안의 수질 오염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매일 UTV가 해양수산부의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울산 연안은 유독성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중금속 배수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울산매일 UTV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울산 용용공업단지. 크고 작은 공장 사이에 자그마한 숲이 보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찾기 힘든 곳에 이처럼 저수지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면과 맞닿은 곳의 식물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수중생물이 살고 있다면 가끔씩 보여야 할 기포조차도 없습니다. 수질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아연 농도가 무려 1000ppb로 나타났습니다. 아연은 신장과 간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질 기준에 아예 없습니다. 납은 140ppb로 건강보호 기준 50ppb를 3배 가까이 초과했습니다. 납은 근육마비와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유독성 중금속입니다. 부전마비 등을 유발하는 구리의 경우 80ppb가 검출됐으나 하천이나 저수지의 관리 기준조차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저 정도면 저렇게 오염이 된 장소는 정말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죽음의 저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수지의 수생생물은 살 수 있을까? 모든 중금속을 망라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그 바다 즉 해안에서의 그 관리 수준의 농도가 있는데 그런 농도를 수십 배를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수에서는 어떤 그 수중 생명체도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저수지처럼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물고기 생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수지에서 뜬 물과 태화강 사목교 상류에서 뜬 물을 2개의 의항에 담고 금붕어를 2마리씩 넣어봤습니다. 저수지 물의 금붕어는 들어가자마자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호흡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태화강 물의 물고기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15분, 저수지 물의 물고기는 배를 드러낸 채 죽어 떠오릅니다. 하지만 태화강 물의 물고기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물 속에 있는 금속들이 계속 이제 산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산소가 그 물 속에 DO가 있으면. 그런데 그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그 용존 산소가 계속 들어오겠지요. 정체 수역 이렇게 갇혀 있는 수역에서의 중금속 양은 높고 산화가 계속된다면 수층에 있는 산소는 계속 고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물고기들이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럴 때는 이러한 물고기 폐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저수지, 중금속 오염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저수지 물이 외양강으로 흘러들어 울산 연안으로 유입돼 바다를 황폐화시킵니다. 외양강 하류 바닥은 각종 중금속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외환강 함유부 연안의 퇴적토 오염들을 측정했더니 납은 250ppm으로 관리기준 119ppm의 2배를 초과했습니다. 수은 역시 3.5ppm으로 관리기준 0.62ppm을 6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관리기준은 부정적인 생태 영향이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농도입니다. BOD나 COD처럼 이게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질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적토는 굉장히 더 심할 걸로 보이는데, 그 물은 현재도 그 외환광으로 하구죠. 바다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환광 하구의 그 바다가 연안이 굉장히 중금속으로 현재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어패류라든지 해산물 이런 데 그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숲속에 숨겨진 의문의 저수지, 울산 연안 오염의 주범이 분명합니다. 울산매일 UTV 현장 출동팀은 오염원을 계속 추적해 연속 보도하겠습니다.